나카무라와 스모루드 정책 집행 모형. 이거 기준 딱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느냐, 그리고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에 얼마나 재량을 가지느냐. 자, 보기 하나씩 정리 들어갑니다. 1번, 고전적 기술자형.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집행자는 뭐 하냐? 고민 안 합니다. 그대로 기술적으로 실행만 합니다. 이거 완벽하게 맞는 설명이에요. 2번, 지시적 위임형. 정책 결정자가 방향은 잡아주고 세부적인 관리나 집행 권한은 넘깁니다. 그래서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이 생긴다. 이것도 맞아요. 3번, 여기서 함정 나옵니다. 협상자형이라고 했는데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만 주고 집행자가 협상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협상자형은 뭐냐? 처음부터 목표가 느슨하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놓고 서로 협상하면서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단순히 추상적 목표만 제시한다. 이건 재량적 실험형 쪽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은 개념 섞여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재량적 실험형. 정책 결정자는 방향만 대충 줍니다. 현장에서 집행자가 시행착오 거치면서 목표랑 수단을 구체화합니다. 이건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리합니다. 틀린 건 3번 협상자형 개념을 잘못 가져온 선지. 이 문제 포인트는 협상자형 vs 재량적 실험형 구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바로 틀립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냐, 비용 효과 분석이냐. 핵심 기준 딱 하나입니다. 편익을 돈으로 바꾸느냐, 아니냐. 자, 선지 바로 털어봅니다. 1번. 비용 효과 분석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바꾼다.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편익을 돈으로 안 바꿉니다. 예를 들어 생존율, 점수 향상 같은 효과 단위로 봅니다. 이건 비용 편익 분석 설명이에요. 탈락. 2번. 비용 효과 분석이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거 헷갈리게 만든 선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할인율, 현재 가치 계산은 기본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이런 화폐 가치 중심 계산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지도 부적절 탈락. 3번. 비용 편익 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도 비교 가능하다. 이거 핵심 포인트 제대로 짚었습니다. 왜? 전부 돈으로 환산하니까. 보건 vs 교통 vs 환경, 전부 같은 기준에서 비교 가능. 이건 정확한 설명입니다. 4번. 편익 현재 가치가 비용보다 크면 NPV가 0보다 작다. 이건 계산 개념 틀린 겁니다. 여기 핵심 공식 하나 찍고 갑니다. 편익이 더 크면 당연히 플러스 나옵니다. 즉 NPV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정리합니다. 정답은 3번. 이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비하는 화폐 환산 비교 가능. 둘째, NPV 부호 개념 정확히 기억. 국가공무원법 문제 나오면 원칙 플러스 예외 같이 기억해야 점수 나옵니다. 자, 선지 하나씩 빠르게 정리합니다. 1번. 외국인 공무원 임용. 국가안보, 보안, 기밀 분야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가능.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2번. 신규 공무원은 15 임용 면제 못하고 기간 단축도 못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왔습니다. 15 임용, 원칙은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제도 가능하고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오답. 3번.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극히 불량 직위 안 줄 수 있다. 이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 취지 그대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임기제 공무원,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퇴직입니다. 당연퇴직 사유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기준부터 잡습니다. 대면이냐, 익명이냐, 비판 허용이냐, 금지냐 반론을 제도화했느냐. 선지 바로 정리합니다. 1번, 명목 집단 기법. 아이디어 내고 바로 토론 없이 투표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NGT는 아이디어 제시, 간단한 설명과 명료화 과정 그 다음 개별 평가 순위화입니다. 바로 투표 아닙니다. 탈락. 2번, 지명 반론 자기법. 일부를 지정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 약점 계속 찌르게 만든다. 그래서 대안의 현실성, 완성도를 높인다. 이거 정확한 설명입니다. 집단사고 방지용 대표 기법입니다. 정답 후보. 3번, 델파이 기법. 대면 토론 반복.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델파이는 익명 플러스 비대면 플러스 반복 설문입니다. 대면 토론 없습니다. 탈락. 4번.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단계에서 비판하고 평가한다. 이거 핵심 원칙 위반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지, 자유 발상이 핵심입니다. 평가는 나중 단계입니다. 탈락. 정리합니다. 정답은 2번. 이 문제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NGT 명료화 후 평가, 델파이 익명, 비대면, 브레인스토밍 비판 금지. 국가재정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세입세출 예산 안에 기금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은 따로입니다. 자, 선지 바로 정리합니다. 1번.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 이건 그대로 맞는 개념입니다. 통과. 2번. 세입세출 예산을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나눈다. 여기서 바로 틀렸습니다. 구조 정확히 잡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먼저 중앙관서, 독립기관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일반에게 플러스 특별에게로 나눕니다. 기금은 여기 안에 안 들어옵니다. 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2번은 오답. 3번. 세입 예산은 성질별로 관항 구분.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세출 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기준으로 장관항 구분. 이것도 맞습니다. 정리합니다. 틀린 건 2번. 이 문제 포인트 명확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 vs 기금은 완전히 분리 구조다. 자, 선지 하나씩 빠르게 정리합니다. 1번. 합리 모형. 목표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든 대안 검토하고 결과까지 예측해서 최적한 선택. 이거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맞는 설명. 2번. 만족 모형. 제약 조건 하에서 인간은 완전한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을 선택한다. 제한된 합리성 기반. 이것도 정확합니다. 3번. 점증 모형. 정책은 한 번에 설계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 조금씩 수정. 이해관계자 간 타협과 조정의 결과. 정치적 현실 반영.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여기서 틀립니다. 혼합 탐색 모형이 설명 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핵심 잡습니다. 에치오니의 혼합 탐색 모형은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을 절충한 처방적 의사결정 전략입니다. 큰 방향은 넓게 보고 세부는 점증적으로 결정하자. 이게 핵심이지. 설명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틀린 건 4번. 이 문제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혼합 탐색 모형 설명 모형이 아니라 처방 모형. 여기 헷갈리면 바로 오답입니다. 자, 선지 하나씩 빠르게 정리합니다. 1번.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걸 알게 되면 안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이거 정확한 규정입니다. 맞아요. 2번. 공무원 구속 시 소속기관장 통보. 원칙은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현행범은 통보 없이 가능. 선지는 현행범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받는다. 대통령 허가 필요. 이건 그대로 맞는 규정입니다. 4번. 여기서 틀립니다.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도 노동운동 금지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핵심 정확히 잡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4번은 예외를 무시한 틀린 선지입니다. 보기 핵심 문장 딱 잡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 윤리에 반하는 결정. 이거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왈처 더러운 손의 딜레마. 설명 들어갑니다. 공직자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용납 못할 행동인데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테러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단을 쓰는 경우. 이게 바로 더티 핸즈 프라블럼입니다. 선지 정리 빠르게 갑니다. 1번. 더러운 손의 딜레마. 지금 설명이랑 100% 일치 정답. 2번. 선택의 역설. 선택 많아서 오히려 결정 못하는 상황 전혀 다른 개념 탈락. 3번. 집단 행동의 딜레마. 무임승차, 협력 실패 문제. 이것도 완전 다른 분야. 탈락. 4번. 편견의 동원. 의제 설정 단계에서 아예 논의 못하게 막는 권력. 이것도 아님. 자, 핵심 모형 4개입니다. 회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 쓰레기통 모형.
선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1번. 사이어트 마치 회사 모형. 조직은 하나의 통일된 목표가 아니라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갈등 존재 완전 해결 안 되고 준해결 상태. 이거 정확한 설명입니다. 2번. 앨리슨 조직 과정 모형. 정부 결정은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표준 운영 절차 따라 나옵니다.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화된 행동.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여기서 틀립니다. 관료 정치 모형인데 행위자 목표가 일관된다?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핵심 정확히 잡습니다. 관료 정치 모형은 여러 행위자가 각자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지고 협상, 타협, 힘겨루기 합니다. 즉, 목표는 일관되는 게 아니라 충돌하고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선지. 4번. 쓰레기통 모형.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섞이면서 결정. 그래서 짐 빼기, 날치기 같은 비정형 결정 나옵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기준 딱 하나 잡습니다. 행정부 밖에서 통제하면 외부 통제, 안에서 하면 내부 통제. 자, 하나씩 쓸어갑니다. 기업감사원의 직무감찰. 헷갈리지만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공식 통제 장치로 봅니다. 내부 통제. 탈락. 니은 국회 국정조사. 입법부가 행정부 통제. 외부 통제. 맞습니다. 디귿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검토. 같은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 내부 통제. 탈락. 리을 국민의 취소 소송. 사법부를 통한 통제. 외부 통제. 맞습니다. 미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헌법기관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 맞습니다. 비읍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행정부 내부 상위기관 통제. 내부 통제. 탈락. 시옷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시민사회 통제. 외부 통제. 맞습니다. 이은 기관장의 자체평가. 자기 통제. 내부 통제. 탈락. 지읒 언론의 부패 보도. 비공식 외부 통제. 맞습니다. 자, 외부 통제만 모으면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지읒 총 5개. 정답은 3번, 5개. 이 문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감사원 내부로 본다 이거 틀리면 바로 오답 납니다.